안녕하세요. 절대로 자기 돈을 함부로 남에게 건네서는 안됩니다. 남에게 돈을 건네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그놈 돈이 됩니다. 물론 가까운 지인이나 친지, 가족에게 50만원, 100만원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건네주는 것은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힘든 처지에 놓여있을 때 도와주는 건 필요하죠. 근데 보증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에게 돈을 투자한다든지 빌려준다든지 하는 건 지금 같은 경제위기의 시국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지금은 거의 주면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. 그런 마음을 먹고 아예 주는 거면 괜찮은데, 그게 아니라 수익률 10% 보장한다, 15% 보장한다 이런 말 듣고 돈을 건네주는 건 매우 위험한 얘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연예인 현영이라고 하는 이가 5억을 맡기고 이자를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죠.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도 뻔뻔하게 이제 언론 TV에 나와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, 사실상 그 연예인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맘카페에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. 말이 잠깐 다른 데로 샜는데, 함부로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게 사기의 기망일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정말로 빌려준 걸 수도 있는 거고, 투자할 수도 있는 건데,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, 결국에는 돈이 건네지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그게 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. 그게 참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. 앞으로 많은 이제 송사들이 이제 벌어질 거죠. 형사든 민사든 아니면 개인 간의 거래이든 간에 우리 피 같은 돈을 함부로 남에게 건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쉽게 돈 버는 기획이 있다, 내가 돈을 불려줄 테니까 나 돈 맡겨라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가짜라고 보면 거의 맞죠. 쉽게 돈 불리는 일 없습니다. 투자가 그렇게 쉬우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부자가 돼야죠. 근데 부자는커녕 주변에 사기당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도 쉽죠. 1억, 2억, 3억, 5천 너무 많습니다. 왜 그런지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애시당초 우리들 마음속에 좀 수월하게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걸려든 거죠. 사기꾼들은 그런 이제 상대방의 그 숨겨진 그런 욕구를 너무도 잘 찾아내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죠.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신중해야 되고 함부로 뭔가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 되려 사기를 더 많이 당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. 좀 씁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, 아니 없는 돈에 돈 빌려가지고 또 그렇게 사기를 당하니 참 할 말이 없는 거죠. 결국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기겠습니까? 제 얘기인 거죠. 한심한 제 얘기입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, 절대로 쉽게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서는 안 됩니다. 남에게 돈을 건네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그 남의 돈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이놈의 나라의 법 체계가 되게 허술해가지고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삽니다. 정관이고 어쩌고 하면서 쉽게 남의 돈을 탈취했으면서 안 갚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. 이러한 현실을 살아내는 보통 사람들의 방법이 뭡니까? 돈 빌려주지 않고 돈거래 안 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어른들 얘기가 되게 구질구질하고 지루해 보이고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 얘기가 틀린 게 거의 없죠. 함부로 돈 빌려주지 마라, 돈거래 하지 마라,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라, 인사 잘해라, 되게 뻔하고 지루하고 당연한 얘기인데,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삶의 지혜였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.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바뀌거든요. 사기를 쳐서 이렇게 먹고 사는 놈들은 그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. 그런 놈들하고 말을 오래 썼거나 이제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? 화를 입게 되는 거죠.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. 절대로 말도 많이 섞는 게 안 좋다라는 거죠. 그리고 아예 인성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가까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.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기가 사기꾼이 되든 양아치가 되든 뭐가 돼도 되는 거죠.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, 또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거리 멀리하고 손절하거나 말을 아껴야 되는 거죠. 그게 현실입니다. 그게 안 그러면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. 우리의 인생이 참 복잡다단하고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. 경제적으로 어렵고
상황이 더 안 좋은데 이럴수록 일확천금을 노리고 뭐 얘기하는 놈들이 더 많고요. 뭐 세상이 왜 이런가 왜 모양인가 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법이나 아니면은 경찰 뭐 검찰 경찰 뭐 법원 이런 쪽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기득권들도 그 경제 관련한 사범들은 처벌을 강하게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. 왜? 그래야 국민들이 함부로 뭐 현실에 눈을 떠서 기득권들 정치나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대항하거나 싫은 소리 못하게 그냥 땅 고개 쳐박고 일만 하게끔 만들려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습니다. 일부러 강요법대로 내버려 두고요. 참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이고 진실인 것 같습니다. 보통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, 조심 또 조심하는 거, 더 나은 자세로 지내는 거, 그게 가장 최선의 길인데 참 말이 쉽지 행동은 정말 어렵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일부러 사기당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. 뭐 정말 믿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지나보니까 그런 놈들이 다 사기꾼이었던 거죠. 저도 14년 15년을 알고 지냈던 가장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제 크게 당했죠.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직도 끝나가지 않은 전 되게 좀 답답한 스토리죠.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한 명, 두 명에게 얘기했더니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.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의 자기 아버지의 이제 처남이죠. 그러니까 자신한테는, 그 친구한테는 외삼촌인 거예요. 외삼촌이 사업체 거액을 IMF 전에 4억인지 5억인지 하는 금액을 들고 날랐어요. 회사가 무너졌죠. 근데 회사가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건 자신의 가족이 자신에게 그렇게 큰 사기를 쳤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죠. 거기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라는 겁니다. 참 미켈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거죠.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현실에서는 많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삶을 조심해야 되고 더 우려하고 더 겁내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함부로 뭔가를 기대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아무도 안 믿는 게 제일 안전한 길 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야겠죠.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.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들이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나은 자세를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시간도 더욱더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,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면서 더 나은 자세로 지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참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. 막막합니다. 함부로 뭔가를 이룰 거다 라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야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